안녕하세요. 면접 비밀 코드 마고성 13강 진행하겠습니다. 부도지의 그 마고 신화에 따르면은 그 인류는 대우주의 그 중심에 있었던 우주의 어머니 마고 삼신의 그 자궁, 그것을 마고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본래 그 대우주의 그 신성, 신의 성품을 가지고 그런 존재로 포태 양생이 돼가지고 그 현상계의 그 육체를 가지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포태 양생되었을 때 그 마치 태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유라고 했던 것이고, 이치적으로 보면은 지유는 마고 삼신의 젖에 해당되는, 젖에 해당되는데 젖을 영양분을 섭취를 해서 유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샘물처럼 나오던 것인데 그 여성의 그 젖꼭지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젖을 빨면서 그 성장을 해 나가는 건데, 그런데 그 젖을 그 계속 빠는데 그 젖이 말라가지고 섭취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신이 그 눕혀져 있던 그 나뭇가지의 그 집, 바로 지소씨의 그 새였기 때문에 이 당시는 그 봉황의 모습을 한 그 지소씨가 그, 그 새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새집이 그 나뭇가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에 달려있던 포도를 섭취를 했다는 거죠. 포도를 섭취했다. 그런데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마고 삼신이 섭취를 해가지고 지우로 만들어서 어, 이, 지소 씨가 같은 존재들이 그 지우 상태로 먹어야 되는데 포도를 직접 섭취를 하다 보니까 그 포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독성, 이 독성이 있었는데 그 독성이라고 하는 것이 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뱀독이었다는. 왜냐면은 이 나무 자체가 개념으로 보면 여기를 뿌리를 두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궁이 여긴 소위에 해당되니까 이 궁이 단계에서, 궁이라는 거는 용뱀을 뜻하니까 용뱀의 힘이 강하다는 거는, 그것에 의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그 열매가 맺기 시작한 그 포도를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뱀의 독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그것이 해독이 돼서 지유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지소 씨가 그것을 섭취를 하는 바람에 이 독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그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용사의 독이라고 해요. 그때 용이라는 것이 용과 뱀이란 뜻이죠. 용사해서 용과 뱀사자를 써가지고 용사의 독이라고 하니까 이때 이제는 탐진치를 그대로 이제는 발현을 하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그러니까 그 온갖 그 욕망이 들끓어오르면서 그 힘이 이제는 솟아오르기 시작하니까
그 포도를 계속 지유가 아니라 포도를 계속 섭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유는 이미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독성을 반영을 하는 그 몸으로 변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사건하고 비슷하다는. 에덴의 용뱀, 용뱀의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으로 선악과를 섭취를 하는 것과 비슷한 그 개념이다거나, 그것이 우리 마고 신화에서도 바로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신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 그 신인간이라, 그러니까 신성인간이, 신성이라고 해서, 신성인간은 신의 성품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원래 이런 걸 초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부처라든가 뭐 예수라든가 뭐 이런 표현을 하면 너무 종교적 표현이니까 초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니체가 얘기한 위버맨시 개념이죠. 위버맨시. 선도에서는 이런 초범 입성된 존재다, 성인이라고 하는 건데, 성스러운 인간, 이런 상태에서 결국 용사의 도구를 섭취를 하는, 탐진치를 먹어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포도를 섭취하다 보니까 그런 게. 그래서 그 짐승인간으로 화신에서 이 지상세계에서 이제는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입게 된다. 그때 이전에는 영체였는데 이제 육체를 입게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통 타락이다 이렇게 본다는. 그러니까 서양권에서의 그 기독교 개념으로는 타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낙원에서 추방당했다 뭐 그런 개념이나. 근데 그거를 이제는 일반적인 그 철학적 개념으로는 하강으로 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라. 그래서 하강 화신, 하강하는 땅으로 화신된다. 그러니까 본래 영체의 그 몸이었는데, 영체에다가 육체라는 껍질,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새롭게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벌거벗고 다니다가 몸에 이제 그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성육화라고도 하기도 하는, 성육화, 육화됐다, 육화된다는, 영체 상태에서 성육화, 그러니까 이룬다는 거예요. 육체를 이룬다는, 고기 육자를 써서 육화, 성육화한다는, 성육화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한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우리 동양 철학적으로는 그 김일부 선생이 정역에서는 도생역성 과정이다. 도생역성.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정역책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용도 미재지상 이 도생역성 선천태극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용도니까 용뱀이잖아요. 용도 미재지상이라는 이 도생역성 선천 태극할 때 이 도생역성이
요게 요거 한자로 요 도생역성이 바로 요거라는 거죠. 요 과정이 도생역성 과정이다. 용도라고 하는 거는 용뱀, 진사를 표현하는 건데, 이 용도가 바로 요 하도를 얘기하는 하도를 바로 그 하수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거를 용도라고 하는 거죠. 용마의 등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인간이 우리가 이제는 초인에서 짐승인간이 됐더니 신성한 인간에서 짐승인간으로 변한 거를 우리 그 한국 사상에서는 이 짐승인간을 웅어로 보는, 웅어,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로 보는, 곰, 호랑이. 그러니까 곰, 호랑이는 샤머니즘에 대한 그 토템 개념으로 자꾸 역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토템이 아니고요. 그 짐승인간을 표현해 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곰과 호랑이와 같은 존재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한마디로 낙원과 같은 그 한마디로 자궁 속에 있었으니까 낙원과 같았을 거 아니. 자궁 밖으로 나왔는데 독이 있는 거를 먹어서 육체를 입게 돼 가지고 그 독에 당해 가지고 이 자꾸 환각에 빠져 가지고 온갖 미친 짓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 지금 그 인간들의 상태가 독을 지금 먹은 상태야. 그래서 제정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럼 다시 돌아가느냐. 근데 이 원인이 이 지유를 지유를 먹어야 되는데 포도를 직접적으로 먹었으니까 뭐냐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다시 해보자는. 다시 해보자. 그래서 해옥.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왜 이렇게 타락이 됐나? 왜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 난리를 치는 이 세상이 돼버렸냐? 그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유를 먹질 못하고 포도를 먹었는데 왜 포도를 먹게 됐냐래. 왜 지유가 왜 부족해졌냐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복본을 할 수가 있다네. 복본이라는 거는 다시 여기로 돌아간다는 거.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이제 시간의 순환적 시간을 가는. 순환적 시간. 이렇게 원을 한 바퀴 빡 도니까 이걸 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각. 뭐 불경에 보면 원각경이라는 게 있죠. 원각경. 그래서 원각. 이게 원을 한 바퀴 뺑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각이다. 근데 원각 과정에는 그러니까 원래 신성인간이니까 원래 각 상태야. 그래서 여기를 본각이라고 하는 거. 본각. 내가 원래 깨달은 자였는데 원래는 내가 깨달은 자였어. 본래는 내가 깨달은 자였나. 본래 깨달을 각자니까 본래 나는 깨달은 자야. 근데 본래 깨달았던 자가 깨달은 자니까 왜 그 불각 깨달음을 상실하고 한마디로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어때요? 불각 상태, 각이 없는 상태, 깨달음을 잃어버린 상태. 불각이다 이런 겁니다. 대승기신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원각경은 이렇게 돌아서 이룬다는 거고, 대승기신론을 보면은
이 상태가 본각이고 요게 인간이 불각 상태고,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깨달아야 돼. 다시 깨달아서 돌아가야 되죠. 복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깨달아야 되니까 다시 해보자. 다시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해보자. 다시 반복해서 해결하자. 이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다시 반복해서 해결해서 새로운 각 상태, 그러니까 그걸 시각이라고 하는 시각. 새로운 각, 새롭게 다시 각이 되는 거야. 시작이 된 거야. 불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이제 각이죠. 이 본각, 이때 본각과는 또 다른 각이 돼버린 거죠. 불각 갔다가 다시 시각이 된다. 근데 이 시각의 주인공은 누구야? 이 본각의 주인공은 요거고, 이제 마고삼신이라고. 여기 마고삼신 안에 있는 개념이죠. 요게 불각 상태는 요 존재고, 시각 상태는 바로 요게 시각이에요. 요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거를 통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요거를 통해서. 그러면은 원래 마고의 자궁에서 인간이 나왔으니까, 아니 태어났다는 포태양생 됐으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본각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되었으니 이 불각 상태의 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우주의 어머니 그 마고 삼신이고, 땅에 그 지구의 어머니의 마고, 지구 어머니 마고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는 우리가 현재 인간의 상태가 웅호, 곰과 호랑이 상태니까 웅녀 호녀 이렇게 하는 거야. 웅녀 호녀. 그래서 여자가 나와야 되는 웅녀 호녀. 웅녀 호녀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야? 웅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이제는 포태 양생됐으니까 새로운 마고, 새로운 지상의 마고, 웅녀를 지상의 여자, 웅녀가 지상의 마고, 그 마고로가 우리 몸 속에서 작용을 하면은 인간은 웅호의 존재니까, 곰과 호랑이 같은 존재니까, 그 여성성을 생각할 때는 여성이라는 그 성품, 여성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웅녀가 되는 거죠. 여자를 붙여서 웅녀가 되는 거죠. 마구가 우리 몸 안에서 웅녀를 작용을 시킨다. 웅녀를 작용시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칼 구스타프 융이 뭐라 그랬어요? 이건 모든 사람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니. 융 심리학에서 아니마와 아니마스 라고 하는 거죠. 아니마와 아니마스. 그래서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남성, 모든 인간에게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이게 남자를 곰이라면은 여자는 웅녀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웅녀. 근데 웅녀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도 뭐예요? 소도 황소가 있고 남자소가 있고 암소가 있고 젖을 먹이는 소가 있고, 이렇게 이제는, 그래서 여태껏 계속 소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거잖아요. 지난 몇 개 강의를. 이제는 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죠. 웅녀를 작용시킨다.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웅녀를 작용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마고신하고 단군신하는 별개 아니.
별개가 아니라 이게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고신화는 인간의 탄생, 인간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태어나게 됐는가에 대한 창세기와 비슷한 그 텍스트고, 단군신화는 뭐예요? 그 현재 이거 인간의 웅호 상태의 인간의 몸에서 어떻게 새로운 어떤 복본되는 그 존재를 태어나게 하느냐.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우주니까 대우주에서 이게 나왔듯이 그러니까 대우주에서 소우주가 나왔듯이 이 소우주 속에서 요 미세우주가 나와야 된다. 이 미세우주. 그러니까 요거를 포태해 보자는 거죠. 요거를. 그럼 뭐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반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를 낳고 얘가 얘를 낳고 얘가 사실은 얘가 된다면은 뭐야, 이렇게 이걸 한 바퀴 돌아가면서 삼각형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삼체라고 하는 겁니다. 삼체 또는 이 삼체 세 개의 몸, 대우주 몸, 소우주 몸, 미세우주 몸, 이 삼체. 그래서 또는 삼재 탁공이라고 하는 삼재 탁공. 그러니까 삼재는 뭐냐? 이 세 개의 실체, 삼재. 세 개의 세계라는 뜻이, 세계의 삼재니까 새로운 세계. 이게 삼재 탁공, 삼재 이 제자가 아니고 제사 제자하고 비슷한 건데, 삼재 탁공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세계의 세계가 뭐야? 얘도 이렇게 중심에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심이 있고 얘도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우주도. 그러니까 이 삼재 탁공이라고 하는 거는 각 중심이 삼개의 중심이 하나로 일치되는, 하나로 딱 일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개의 구멍이 하나로 딱 통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개의 구멍 중심이, 그러니까 세 개의 워몰이,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워몰이, 세 개의 워몰이 우리 하나로 딱 일치가 되면은 마치 그거는 뭐야,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거지. 하나가 돼 버린다는 거지. 이게 삼재 탁공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자,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다시 하려면은 얘가 얘를 낳을 때 문제가 생겼으니까 얘가 얘를 낳을 때, 자, 그래서 이거를 결국 내가 나를 낳아서 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통해서 나를 낳아서 나로 돌아온다. 뭐 이런 뜻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나를 낳아서 이거로 나로 돌아간다, 그런 거예요. 그게 곧 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 뿐이야, 사실은. 나일 뿐이다, 그런,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사상은 뭐가 되는 거야? 결국 그 마고삼신의 그 사상이 이제는, 웅호도 뭐야? 우리가 웅녀도 마고인데, 마고는 마고인데 지구의 마고인데, 지구의 마고가 그 지구의 특성이 발현이 인간의 몸 안에서 되는,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이 지상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그 마고,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작용한다는 마고를 웅호라는 그 인간의 몸에서 작용되는 여성, 그가
그러니까 우리가 웅녀가, 그러니까 여태 웅녀를 갖다가 우리는 단군 신화의 웅녀를 별거로 아는 걸로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맨날 앉아가지고 한국 사상하면 환인하는 단군만 얘기했지. 사람들이 뭐야? 한국 사상을 논하는 사람들은 웅녀에 관심이 없었다. 근데 사실은 누가 주인공이야? 웅녀가 주인공이에요. 웅녀가 누구야? 사람이야.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근데 정작 웅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맨날 앉아서 관심이 없고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환웅, 단군을 논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상이 남성적인 가부장적 사상이다. 지금 우리 한국 사상을 논하던 사람들의 그 스타일이 제가 볼 때는 한국 사상가들이 그 남성 우월주의적 개념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유다라고.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유를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상가들이. 그러니까 웅녀에 대해서 별로 웅녀가 뭔지에 대해서 개념을 제대로 못 잡네.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토템 고물 토템으로 가진 부족의 그 부족장의 딸이 뭐 환웅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단군을 낳은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 웅녀야말로 진짜 핵심이죠. 이 웅녀가 나야. 웅녀가 자기 자궁으로 단군을 낳지 않으면은 그 우리가 해옥 복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웅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웅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웅녀가 나야 되는데 웅녀를 작용시킨다. 그래서 저의 한국 사상은, 제가 제창한 한국 사상은 뭐예요? 마고삼신 사상에다가 제가 볼 때는 저는 약간 페미니즘적인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성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성성. 그러니까 여성성, 아이를 낳고 포태 양생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상은 마고삼신을 다시 발견을 해야 되고, 포태 양생이라는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포태 양생의 개념이 얼마나 그 위대한 개념인지, 여자가 생명체를 뱃속에서 양육해내는 개념, 그리고 태어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핵심적인 개념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상은 포태양생 사상이에요. 나중에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그 최재우 선생, 최순 선생, 최재우 동학, 뭐 기밀부 사상, 그다음에 강진단 사상을 다 보면은 포태양생 사상으로 돼 있어. 포태양생한다라는. 그러니까 그건 여성성이라, 여성성.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한국 사상은 마고삼신에는 포태양생 사상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포태양생을 하는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하려면은 예전에는 처음 할 때는 지유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유가 부족했다. 자, 이거 저번에 아까 요거 하다 말았는데요. 여기 요걸 이제는 도생역성이라고 하고, 올라가는 걸 역생도성을 했는데, 김일부 선생이 요거를 기재지수 이 역생도성 후천무곡, 요거예요. 그러니까 복본한다는 거는 역생도성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 낙서, 요 낙서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낙서는 귀서, 그러니까 귀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북이 등. 그래서 이게 현무란 말이에요. 요게 현무. 왜 거북이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귀서 미제지상 지수. 그래서 이거를 김일부 선생이 이런 걸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를 해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는데 그게 역생도성을 하는 것이다. 그 기재지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기재라고 하는 건 수화기재, 미재라는 건 화수미재. 이게 괴로 보면은 미재괴, 여기 미재괴는 화수미재라는 건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방출되는 거죠. 이 위에서 방출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이거는 미재지상은 뭐예요? 기재지수. 그러니까 화수기재. 그러니까 수화기재. 기재지수는 수화기재라고. 수화기재. 그거는 물이 위에 있고 밑에 불이 있어. 그러니까 수승화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포태를 할 때 이제는 중요한 거는 봉각 상태에서 불각이 됐고, 불각 상태 인간에서 불각 상태 인간이 웅호, 그러니까 뭐 깨달음이 없는 인간이죠. 이제 깨달은 자가 없어. 깨닫지 못한 상태가 돼 버렸어. 본래는 다 깨달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는 깨달은 자야. 우리들이 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깨닫지 않은 상태. 하지만은 본래 그 내재적으로는 이미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순적인 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깨달음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봉각을 드러내야. 그것이 시각하는 거를 이걸로 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걸 포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핵심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 이렇게 된 이유가, 포도를 먹은 이유가 젖이 부족해서 먹은 거니까 젖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되네. 젖을 많이 생산해. 충분한 젖을 생산한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젖을 갖다가 여기다가 생산을 해서 여기 자축에서 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이라는 게 소니까 소젖 많이 생산한다. 암소의 젖을 많이 생산한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 윤회환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축적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축적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소젖을 많이 생산하는 과정이래. 그러면 이렇게 소젖이 많이 생산이 되면은 너무 많이 생산이 됐어. 그래서 젖이 충분히 생산된 과도 너무 과도하게 된다라는, 과도하게 된다. 너무 무거워. 근데 젖을 창고에 쌓아놓은 젖이 너무 무거워, 너무 많아. 그게 이제는 제가 뭐라 그랬어? 그게 태풍대과라고 그랬죠. 이 태풍대과라는 것이 창고에 쌓아놓은 젖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얘는 과도하게 되니까 태풍대과상이다. 이렇게 계속 충분히 생성돼서 저장, 축적하니까 풍청소축, 산천대축. 그것이 바로 축적한다는 개념이래. 이게 다 주역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역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쌓이니까, 과도하게 쌓이면은 이제는 이게 한마디로 너무 과도하면은 뭐야? 집이 무너지게 생긴다는 거예요. 집이 무너져. 너무 이게 창고도 무너지고 다 집도 다 무너지고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본격적인 가공 작업에 들어간다네.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무슨 수련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우주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 메커니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앉아가지고 명상을 해가지고 뭐 돌을 닦는다 이렇게 해본들 여러분들이 충분한 젖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도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시절 인연이라는 거야. 도를 성취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그 조건이 돼야지 그게 도를 성취를 하는 시각이 되는 거지. 그리고 깨달음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것이 충분한 그것이 그 물리적 조건이 성취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지혜력이 필요한 거죠. 무조건 뭘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치적으로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바로 모든 사람의 몸속에 젖이 충분히 생산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수행을 하는 사람들만 그 젖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젖이 다 축적됐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끊임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젖을 여러분들이 생산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젖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젖을 써야 되는데 쓰지는 않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하면서 다니면은 맨날 그게 무거워가지고 그 집이 금방금방 무너지고 그러버린다. 그런 얘기지. 그걸 써야 돼. 그게 써가지고 그거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저장을 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젖을 저장을 해서 얘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얘를 키우는 거야. 얘를 키우는 게 제일 좋죠. 얘를 키우기 시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얘를. 그렇죠? 여러분 뱃속에다가 포태 양생을 시켜가지고 키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자체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포태 양생이 돼 있는 여러분 우리 몸속에 포태 양생이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얘를 키우는 거라. 그럼 포태 양생이 돼 있다. 키운다. 그러면 얘한테 젖을 줄 거 아니야. 그럼 젖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직접 이제는 젖을 그 쌓여진 젖을 처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겠어요? 포태 양생을 해가지고 포태 양생해서 초인을 다시 예전에 그 대우주가 포태 양생하듯이 내 안에서 내가 직접 이제 포태 양생해가지고 다시 포태 양생해서 젖을 먹이면 소비가 될 거 아니에요. 소비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먼저 그 젖의 원료가 되는 곡식을 갖다가 다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넣는 그 기본적인 그 수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런데 이거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좀 이제 고급화 시키는 거지. 고급화. 그러니까 우리가 농축하는 게 우리가 요즘에 그 우라늄 농축한다 그러죠. 우라늄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트럼프가 와가지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핵 연료를 공급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원료를 공급을 해주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원자력. 그래 이걸 예로 들으면은 원자력 잠수함. 잠수함 원료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연적 원석 우리가 이제 원자로를 돌릴 때 원자로 원료는 우라늄이잖아요. 우라늄. 근데 우라늄이 보통 보편적으로 많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묻혀 있어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합쳐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 여기 묻혀 있는 거는
굉장히 그 쓸모 있는 우라늄이 있는 게 아니고 별로 쓸모가 없는 거니까 우라늄 238하고 235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 235짜리가 이게 쓸모가 있는데 거의 다 238이야. 그러니까 얘는 230인데 238, 230인데 235짜리가 0.0 뭐 00 뭐 05 뭐 프로 뭐 그 우리가 이게 원석으로는 그렇다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파면은 그 원석들에서는 이게 굉장히 작다는 거죠. 엄청나게 작아. 그러면은 원석을 캐서 농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우라늄 235를 농축을 해야 돼. 농축을 하면은 어떻게 돼? 뭐 0.005%만 원석에는 0.005% 있었던 거를 우리가 연료봉을 갖다가 원자로에다가 넣을 때 그 연료봉의 그 농축 정도는 약 요즘에는 3에서 5% 정도가 되는 5%짜리로는 돼야 된다 그러니 여기까지 농축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농축을 시켜가지고 요거는 뭐요? 우리가 일반적인 원자료 사용에 대한 일반적 원자료 사용. 일반적 원자료들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우리가 원자료 돌린다고 할 때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라고 그러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원자장.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핵추진.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추진. 그러니까 잠수함 엔진, 잠수함에 사용하려면은 몇 프로 정도가 돼야 되냐면은 20%는 돼야 되는데 20%. 그렇죠? 20%는 돼야 된단 말이야. 자, 20%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우라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다 보면은 이제 플루토늄이라는 게 원자력 돌리면 우리가 우라늄은 235도 있지만 238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연료봉을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뭐 중성자를 때려 넣었다. 그러면은 플루토늄이 나온단 말이야. 플루토늄 나오면은 이 플루토늄을 가지고도 그 연료를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려면은 적절하게 그 원자력 235 위주로만 할 수도 있고 플루토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 20%는 돼야 되네. 20%.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기존의 그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면 나오는 부산물 중에 플루토늄을 갖다가 부산물을 재처리해 가지고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출. 플루토늄을 원료로 쓸 수 있으니까 이건 핵폭탄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농축이라는 개념과 재처리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처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돌린 거 나온 부산물들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지금 쌓여 있는 기준으로는 핵폭탄 통상적으로 핵폭탄 약 1000개, 1000개는 만들 양이 쌓여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원자력이 세계 4위권이거든. 4위 안에 들어가는. 근데 요즘에는 뭐 3위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지만은 감추고 있는 그런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부산물들이 이렇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재처리하게 되면은, 응축을 하게 되면은 양을 적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법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농축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쌓여진 젖을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것을 가공 재처리, 농축 기술을 사용하는, 농축 기술을 사용.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분말 우유. 분유라는 거, 분유라는 것도 제가 생산하는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원래 분유라는 게 거대한 건조기를 수직으로 세워놓고 위에서 그 분무기 같은 걸로 이제 우유를 액체 상태로 쫙 뿌리면은 내려오면서 그게 이제는 증기가 날아가면서 그게 분말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분유로 하는 거다.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 물을 빼는 거죠. 물을 빼가지고 그 순수한 저기만 모으는 거 아니야. 그게 분유야. 그런 방법도 있고, 아예 이거를 갖다가 좀 고도화 시켜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라늄 238짜리를 뭐 239 플루토늄으로 고도화 시키는 방법으로, 이게 뭔가 공업적으로 고도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농축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는 뭐 치즈를 만든다든가, 버터를 만들어. 뭐 치즈, 버터 뭐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다 뭐야? 한마디로 우유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번에 이제 얘기했지만, 제오라고 하는 것이 이 젖을 가지고 가장 수준 높은 제품을 만드는 게 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오가 최상급의 제오를, 이 신성 인간들은 최상급의 제오를 먹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도 농축을 시킨 거지. 그런데 이 제오 같은 거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통상적으로 이걸 다 감노라고 얘기해보자라는 거예요. 감노 제조를 한다. 감노로 제조를 한다. 그러니까 술을 만든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포도가 있었잖아요. 포도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를 우리가 굳이 이거를 먹어가지고 뭐 소젖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예 포도를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어버려. 포도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은 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도화시키는, 그러니까 발효해가지고 뭐 가공 처리한다는 게 이제 발효 중류화해가지고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농축을 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적어지겠어, 안 적어? 양은 적어지는 거죠. 양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 100만 톤짜리가 뭐 100g으로 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엄청 적어지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원 물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도로 가공을 시켜가지고 만드면은,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감노로 제조를 한다. 감노로 제조를 한다.
감로를 다른 데서는 이걸 뭐 포도주라고 하고 뭐 그렇게 감로주 뭐 그러니까 술이니까 뭐 포도주다 뭐 그게 또 뭐 넥타르다 뭐 소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런 아무튼 감로주 같은 거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과정, 그러면 그러면 그런 과정으로 이거를 할 수가 있냐? 우리 몸이.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이 젖이 여기서 많이 쌓여 있다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감로로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다네. 우리 몸이 고도의 인간의 몸은 고도의 한마디로 발효 증류 장치야. 그래가지고 이 감로주를 제조할 수 있는 몸이야. 인간의 몸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기계란 말이야. 기계. 감로 제조 기계란 말이야. 인간의 육체는 감로 제조 장치다라는 감로 제조장. 여러분의 몸은 감로 제조장치란 말이야. 감로 제조장치. 일단 감로를 제조를 해야 된다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감로 그러면은 젖을 갖다가 내가 한 100만 번을 빨아 먹는 것보다 감로 한 방울 먹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감로를 생산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감로를 생산해서 뭐 약병에 가지고 있다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약 같은 거죠. 가지고 있다가 뭐 필요한 사람한테 그 물약을 갖다가 먹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 감로의 효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이 감로를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 오늘은 감로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감로 생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만들어지는 이게 포태 양생돼서 길러 나갈 때 먹는 것도 고도화되면서 되는데 이것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물질이 가장 고도의 물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리타, 바로 감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암리타, 감로. 이것을 우리가 넥타르, 술이, 엘릭서, 영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약이 엘릭서고, 넥타르는 신들이 먹는 술. 우리 신선들이 먹는 술, 그래서 신선주. 그 다음에 예수는 포도주. 뭐 이런 식으로들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걸 만든 걸 가지고 뭐를 할 수가 있다니까 일단 얘를 길러내야지. 그렇죠? 얘를 길러내가지고 얘는 그럼 감로를 마시고 얘는 길러진 애야. 그러면 얘 몸 자체 전체 얘의 혈액 자체가 뭐야 봐. 얘가 지금 감로를 먹고 얘가 감로를 마셔가지고 감로를 섭취를 해가지고 얘가 자라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얘라는 요 아이의 몸은 감로가 혈액으로 돼 있겠어 안 되겠어? 감로가 혈액 여기 있는 초인의 몸은 감로 혈액으로 돼 있다. 감로 피 자체가 감로로 만들어진 피란 말이야. 그리고 얘의 살도 뭐야? 다 감로로 만들어진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로 영단. 그러니까 먹을 때 이제는 감로만 먹는 게 아니라 불로 영단도 먹고 뭐 그런 어떤 고도의 그런 거를 섭취를 계속했으니까 그런 몸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얘 몸 자체가 그걸로 돼 있다는 거야. 얘는 그거를 음식으로 먹는다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워낼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뭐냐면은 이 대우주에서 원래 인간을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지우 자체도 제일 저급한 지우도 안 되니까
인간 자체는 그거를 지유를 생산할 수 있고 그 지유를 더 고도의 그 물질로 그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한마디로 그 식품 생산 장치다 이래도 식품 가공 장치가 인간의 몸이니까 예,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작업을 그 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그래서 뭐야 그 등급이 되는 걸 생산을 해서 그걸 먹이는 거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뭐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깨달음에 대해서. 이미 깨달음을 얘기했지만은 각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각이라고 한다. 깨달을 각자 써가지고 각이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은 불각 상태다. 완전히 깨달음이 없는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깨닫는 시작이 되는 거지. 심장으로부터, 심장 차크라로부터,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의 시작이 돼. 시각이 다시 시작된 거야. 본각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각을. 그러니까 이 깨달은 상태가 시작했다. 다시. 그렇죠? 불각 상태로 갔다가 본각이 다시 시작됐다. 그런 뜻이야. 그게 시각이야. 근데 그 시각이 일어나는 걸 깨달음이라고 볼 때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은 그럼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럼 깨달음의 증거물이 뭡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요.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는 깨달았다 뭐 그런 식으로 잘난 척하는 놈들이 많다 이게 제가 보니까 뭐 기독교니 불교니 뭐 얘기하는 뭐 자기는 뭐 구원받았다느니 뭐 자기는 깨달았다느니 뭐 깨달은 척하는 놈들이 이게 거들먹거리면서 뭐 대단한 뭐 지식이라도 아니면 지혜라도 얻은 양 뭐 그냥 아는 것 같이 이렇게 깨달으면서 거들먹거리는 놈들이 많다 그래.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영성은 과학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영성은 과학. 영성은 과학이 돼야 돼. 근데 영성은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성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 보편적이라는 거야. 보편적. 그렇죠. 보편성이 있어야 돼. 일단 객관성. 자기가 깨달았다고 주장을 한다면은 제3자의 눈에도 깨달은 놈으로 인정을 받을 그 객관적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기 혼자 깨달았다고 떠들어봐야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래서 저는 깨달았다고 하는 놈들이 있으면은 야, 너 여기서 한 30m만 공중으로 날라봐. 한 10분만 있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더니. 그것도 뭐 사기로 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 그 마술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는 많은 게 아니라 그것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그 증거물 그러니까 보편성과 객관성 실증성이 있다니 실증 어떤 실증이 돼야 되잖아요. 실증 증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 너 깨달았다는 증거가 뭐야? 그래서 저는 안 믿는다는 거죠. 아무도 안 믿어. 제가 믿는 유일한 거는 뭐야? 깨닫다는 증거는 저는 그래도 감로를 생산할 수 있으면은 깨달았다고 내가 인정을 해준다. 감로를 생산하고 있다면은.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감로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깨달은 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마. 벌써 너는 너 자신을 속이고 있어. 아니면 너가 너 자신한테 속아 넘어가 있어. 자기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의 증거는 감노라는 게 감노. 감노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은 자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일단은 깨달은 자로부터 명단에 오를 수가 없는 자들이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 아무도 감로를 생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없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관련 텍스트들이 감로를 생산해야지 깨달은 자라는 거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감로 생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